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있잖아요. 그 중국 지수 추종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 댓글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ETF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왜 중국인가? 우리가 미국 ETF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국 ETF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ETF 유튜버들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할 만하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흠재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처럼 지수 추종하는 ETF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국내 ETF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국내 ETF라고 하면은 코덱스 200, 뭐 코스닥 100, 뭐 그 있죠, ETF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어차피 미중 양대 산맥인데 중국도 그런 ETF가 있다면 한 주씩 쟁겨 놓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미중 양대 산맥,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 ETF를 한번 알려달라고 해서, 사실 저는 중국 지수 추종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중국 전기차가 좋아서 차이나 전기차 ETF에 관심이 있는 거지, 중국 지수 추종 뭐 이거에는 딱히 관심을 두지 않고 투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중 이제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리고 둘이 막 계속 서로 뭐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미국이 전체적으로 경제권을 갖고 있고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혹시 흔들린다면 과연 그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가져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안이라고 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중국 ETF도 투자해 볼 만하구나. 그래서 중국 지수 관련 지수 추종 ETF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요. 요즘 보면은 중국 지수 추종 ETF들이 있는데, 뭐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그 다음에 코덱스 차이나 CSI 300, 차이나 심천, 그 다음에 차이나 H, 뭐 이렇게 중국 관련 ETF를 가져왔는데, 올해 수익률 보니까 16.56%, 9.57%, 2.98%, 24%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코덱스는 뭐 삼성 자산운용의 그 자산운용을 나타내는 그 마크고요. 그 뒤에 차이나 땡땡땡, 이게 아마 중국 ETF예요. 차이나가 들어가면 중국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크게 대표적으로 차이나 CS300이랑 그 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가 있는데, 중국 ETF가요, 지수chung ETF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나 CSA 300은 S&P 500처럼 중국의 CSA 지수, 그러니까 중국 지수의 300개 종목, 300개 대표 종목을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뭐 귀주, 모태주, 닝더스다이, 뭐 중국 평안보험, 초상은행, 뭐 메이리그룹, 뭐 이런 그룹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ETF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는 이 홍콩 있잖아요,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ETF다. 그래서 중국 증시인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투자하는 건데, 뭐 주요 주식들은 메이투안, 샤오미, 텐센트, 알리바바, 리오토, 바이두,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이쪽 보면은 홍콩에 상장된 항생테크가 아마도 테크주, 기술주 위주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은 항생테크 이쪽으로 아마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 왜냐, 샤오미나 뭐 아는 그룹들 많잖아요. 네노버, 리오토, 바이두, 뭐 트립닷컴, 텐센트, 알리바바, 뭐 JD, 샤오미, 뭐 이렇게 아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뭐 심천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뭐 과창판, 과학이랑 과학 창업 이쪽에 투자하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미국 테크 탑10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고요. 대표적으로는 CSA 300이랑 항생테크가 있다. 차이나 항생테크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두 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거의 뭐 중국 증시에, 중국 지수 추종에 거의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거의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실 거면 하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뭐 미국 지수 추종만 하는데, 제가 이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게 투자 매력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잠시 뒤에 계속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이 뜨고, 만약에 혹시나 달러가 이제 우리가 달러 패권이 밀리고 다른 통화로 대체된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도 그 패권을 잡는 나라가 중국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중국 경제를 지금 계속 탐구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 중국이 전 세계에 이런 경제권을 다 잡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점점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다뤄주지 않고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패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제권을 잡아서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확실한 미국 지수 추종 있잖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있는데 왜 투자해야 하냐 저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투자하는 것도 거의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랑 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 테크 탑10,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뭐 아리랑 TDF 2060 다 미국 ETF거든요. 미국 지수 추종에 제 퇴직연금도 거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차이나가 들어가야 되냐, 중국이 왜 들어가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다우존스 지수나 뭐 S&P 500 지수나 꾸준히 올라갔고요. 주식이란 게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 꾸준히 수익을 줬고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뭐 화폐, 그 다음 금, 뭐 이런 물가 이런 거에 비해서 주식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했으면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이 났고 부자가 됐을 텐데, 왜 미국 주식만 투자하지 않고 왜 또 분산 투자하냐. 근데 조금 저는 이제는 미국 주식이 미국 달러가 약간은 뭔가 조금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분산 차원에서, 대비 차원에서, 물론 뭐 대부분의 자산은 미국으로 투자하지만 뭐 분산 차원에서 인도나 아니면은 뭐 베트남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조금씩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멕시코도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미국의 부채가 있잖아요. 요즘 미국이 팬데믹을 거치고 계속 이제는 달러를 찍어내면서 부채가 뭐 매번 뭐 1조 달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1트릴리언 달러가 계속 늘어나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위기다. 미국은 계속 국채를 찍어내고 부채를 늘리고 있지만, 그거를 나중에는 어떻게든 갚거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경제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없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 달러가 계속 가치가 유지될 것인가, 그게 조금 저는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계 2위의 경제권을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제 미국채를 계속 팔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지금 보면은 중국이 지금 외국 부채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국채 매입으로 미국 경상수지가 적자를 메우게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의 지금 국채를 계속 중국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2024년 1분기에 미국 국채 533억 달러를 매도했다. 중국은 미국 달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금을 이제는 더 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계 2위 국가인 중국은 계속 미국의 국채를 팔아대고 있고, 그 돈으로 금을 사고 있다. 금을 계속 사고 있어요.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달러의 이런 패권에서 점점 이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려고 하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계속 국채를 매도하고 있으니까
한국이나 일본에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절대 국제를 팔지 말라, 미국채를 팔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중국도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데, 중국은 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미국채를 팔고 계속 뭐 금이나 은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강달러 하고 있지만 세계 이제 달러 평판을 보면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 평판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이 지금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의 달러 자산도 나중에 동결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제3세계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이랑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중국이랑 친하지도 않지만 약간 중립국이나 아니면 제3세계, 미국이랑 별로 안 친하거나 약간은 적대적인 국가들이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 원래는 지금 세계 국제 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이게 미국 말을 안 들으면은 이거를 동결시켜 버리니까 이거 달러를 많이 들고 있어야 되나, 이거 걱정된다. 그래서 대안이 뭘까 하면은 이제 금이랑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은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이제 통화가 나올 것 같다는데, 브릭스 통화라고 해서 브릭스가 나올 것 같다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뭔가 대안을 이제는 조금씩 찾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커진다고 하면은 이런 달러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통화를 신뢰하는 국가들이 계속 모인다고 하면은 이게 한순간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중국 증시도 분산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는 뭐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만약에 달러 패권이 안 넘어가더라도 전기차는 여전히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로 전기차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혹시나 모를 뭐 중국이 혹시나 대세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올라탈 수도 있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뭐 우리가 매번 뭐 싼 노동력으로 계속 뭐 세계의 공장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이런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임금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는 게 보이시죠? 임금이 올랐는데도 세계의 공장의 지위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능한 노동력을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물류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고 있고, 첨단 제조 공정, 이게 중요하죠. 로봇이나 자동화로 첨단 제조를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모아서 첨단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조 속도랑 가격에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태국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중국은 계속 잘 나갈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 20년도 세계의 공장이 계속 중국일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지 말고 중국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향후 10년 내에는 중국 말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이,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계속 중국을 죽이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지금 규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도 뭐 덤핑이다, 그 다음에 과잉 생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1980년대나 1990년대 일본을 때려잡을 때 그렇게, 일본이 그때 1980년대죠. 엄청나게 제조업에서 올라오면서 미국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70%, 80%까지 제조업이 올라오면서 미국에서 그때 한번 때렸잖아요. 80년대. 그래서 일본이 깨갱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은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 미국의 동맹인 국가들 빼고는 수출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중국도 똑같이 미국이 하려고 반도체나 여러 가지 지금 중국 상품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하고 관세를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과거랑 다르게 막히지 않는다. 일본한테는 일본을 막으면서 일본의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이렇게 규제하거나 견제를 하는데도 옆으로 다 뻗어나가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 이렇게 붙는 국가들이 생기면서, 중국의 그룹이 생기면서 그쪽에만 수출을 해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게 코파 아메리카의 비아디가 지금 정식 후원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유럽에도 비아디가 정식 후원사가 됐는데, 유로 2024도
이런 거 보면서 중국 전기차를 그렇게 막으려고 하지만 유럽과 남미에 계속 이렇게 수출이 된다. 이제는 미국이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런 미국 견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무역망을 갖추고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공포입니다. 공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미국이 잘 견제하고 중국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지금 계속 화웨이에서 뭐 7나노를 성공했니, 뭐 5나노를 성공해서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광 장비라고 해서 ASML, 잘 아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ASML을 뛰어넘지는 않지만 ASML을 수출을 지금 계속 규제를 하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DUV 장비나 아니면은 EUV 노광 장비를 중국에서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지금 엄청나게 계속 숫자가 나오면서 수출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가격도 지금 파괴적으로 나오잖아요. 1300만원짜리 지금 이 갈매기라는 시골 전기차가 나오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이게 들어오면은 자국 전기차 산업이 초토화될 것 같으니까 관세를 25%에서 100%로 늘려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매번 망한다 이렇게 다른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점점 더 지금 세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이런 나라가 중국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계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도 지금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죠. 태양광의 지금 발전 수치나 아니면 생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태양광 발전이 584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지수가 584 TW와트, 그러니까 T와트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238이거든요. 인도가 113이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 다 합쳐도 중국보다 못한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이 어마어마하고, 이 태양광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중국이 1위고 이걸 덤핑해서 계속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원래는 중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탄소 제로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원래 중국이 계속 탄소를 많이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굴뚝산업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내연기관으로 계속 가면서 계속 탄소세를 내면서 발전을 못하게 컨트롤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은 무섭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서방 세력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발전을 했고요. 아예 전기차로 이제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쭉 달려가면서 오히려 서양이 외통수를 맞았다. 이 탄소 제로로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거기에 더 빠르게 중국이 대응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외통수에 걸렸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제는 친환경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막으면 막을수록 소비자들에게는 더 비싼 가격에 태양광 발전을 하게 만들고 전기차를 구입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도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중국이랑 교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헝가리가 지금 계속 이 전기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 생산에 이제는 유럽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랑 교류를 하면은 경제가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보이고 있고요. 1대1로나 이런 것도 원래는 미국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원래 전 세계 무역로를 장악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대1로에서도 그 돈이나 기술력이 이제는 미국이 할 수가 없어졌다. 왜냐, 미국은 예전역부터 제조업을 내주면서 이 인프라 산업이 많이 쇠퇴를 해버려서 이런 기간 산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이게 다른 나라에 한국이랑 일본에 너무 많이 내줬다. 중국에도 많이 내줘서 그런 기간 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세계 무역로를 개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망을 깔고 1대1로를 깔고 계속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계속 개발을 하는 게 중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국가들이 연합을 하면서 계속 그 세력 범위가 커지고 있고, 요즘은 그리고 달러 패권이 왜 위협이 되냐면은 자극체제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도 이거를 옹호하고 있고, 그래서 인도양이든 지금 보면은 인도양에서는 인도가 이제 다시 패권을 잡고 커지고 있고, 다국 패권주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 홍해 쪽이죠. 요즘 홍해 유명하잖아요. 후티가 여기에는 맡고 있고,
이란이 여기 이란이 여기에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터키가 또 이렇게 막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점점 이 패권이란 게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자국주의가 점점 떠오르고 있다.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힘은 서서히 내려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달러의 이런 지위가 내려오면서 한 번에 이게 이 지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우려가 되니까 우리는 분산 투자해서 인도에 투자하시던지 아니면은 중국에 투자하시던지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 뭐 멕시코 이런데 분할로 해서 투자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단연 중국이 이제는 크게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잘 눈여겨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런 정세를 보면은 이제 다극주의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지역 강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중국에서 이제는 브릭스 경제 체제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서로 뭉치면서 이 브릭스 경제 체제에서 중국이 뭐 미국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여기에 진출을 못하게 막는다고 해도 멕시코나 뭐 캐나다 아니면 다른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다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막더라도 이제는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남미에도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막기가 쉽지 않다. 이 중동도 이제는 중국 쪽에 이렇게 서서히 붙고 있거든요. 왜냐, 이 중동의 이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랑 사이를 틀 수가 없다. 사이가 안 좋게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뭔가 이 국제 질서나 국제 패권이나 이런 게 뭔가 한순간에도 바뀔 수가 있고,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미래를 정확하게 다 모르니까 그냥 두 개 다 투자하자. 두 개 다 투자하자.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중국에도 조금은 투자하자. 하지만 미국이 그래도 메인이니까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곁다리로 중국에 조금 투자하면 되는데, 우리는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고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뭐 이걸로 투자하는 걸로 만족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I 300이나 아니면은 항생테크 있잖아요. 그 ETF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그 정도로 이렇게 대비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이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위주로 가는 이런 경제 체제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계속 미국에서 압박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 브릭스 경제 체제나 아니면 이제는 브릭스 통화가 나올 수도 있고, 브릭스 화폐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통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자체에서도 미국채를 계속 팔면서 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조금은 혹시나 모를 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거를 예견하는 뭐 전문가가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레이 달리오 아시잖아요. 브리지워터스의 레이 달리오도 약간 패권 질서가 이제는 점점 제국의 뭐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미국에서 점점 미국이 쇠퇴하고 있고 중국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도 조금은 염두해둬야 된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도 이제는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이랑 계속 교역을 하고 있고 동맹이라고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또 같이 하면은 또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또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점점 더 친중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이랑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원을 다시 또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뭔가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국제 질서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존 버나드가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미중이 계속 경쟁을 하면서 혹시나 중국이 진짜 이길 수도 있거든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투자에 참고하셔서 ETF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ETF들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수익률만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안정성을 잃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성을 좀 더 원한다 하면은 중국 증시 있잖아요. 그렇게 나쁜 것도
중국도 아니다. 중국 뭐 차이나 CSI 300이나 차이나 항생테크는 지금 워낙 바닥이고 ELS 사태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그래도 조금씩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많이 바닥이고, 차이나 전기차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많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들 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